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 역시나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요. 다행히 밤사이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은 달래준 모습입니다. 시장은 늘 하락 뒤에 반등의 씨앗을 하나씩 남겨두곤 하죠. 지금의 불안이 곧 기회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 미국 증시는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시원하게 반등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됨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도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된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는 0.58%, S&P 500 지수는 0.8% 뛰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33% 오르면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특히나 좋았고, 또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 전일만 하더라도 크게 급등했었죠. 밤 사이에는 많이 완화되면서 전장 대비 무려 12%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 쪽에서는 국제유가 움직임이 주시를 받으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됐는데요. 특히 국채금리의 경우에 간밤에 고용지표가 또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10년물은 4.09%, 4.1% 근방까지 올라선 상태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3거래일 만에 전환되면서 99 아래로 다시 한번 떨어졌고 동시에 원달러 환율도 많이 진정되면서 현재는 1,462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암호화폐 쪽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특히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국제유가와 금은 보합권에서 거래된 반면에 비트코인이 무려 7%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 7만 4천 달러 선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금에 있던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좀 옮겨간 듯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 하루였었고요.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장의 메인 키워드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란 정보당국이 미국과의 물밑 협상을 요청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픽스된 내용은 아니고 뉴욕타임즈가 내놨던 보도 자료였는데요. 이란이 공습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제3국을 통해 이란 정보당국이 CIA와 접촉했다면서 분쟁 종식을 위한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서 이란 정보당국은 지금 부인 중인 상태고요. 그리고 간밤에 고용지표가 또 공개됐었죠. 미국의 2월 ADP 고용보고서 보시면 민간 고용 기준으로 6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증가폭만 놓고 봤을 때 작년 7월 이후 무려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고요. 특히 건설 쪽과 또 의료 쪽에 훈풍이 불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이 공개됐는데요. 연준 위원들 그리고 연준의 평가에 따르면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정체된 상태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 긍정적인 답변들이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지북의 내용들까지 체크해 봤고요. 간밤에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반등에 좋고 또 전반적인 증시 투자 심리도 많이 올라와 준 상태인데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뉴욕 증시 이틀간의 약진을 딛고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눌렸던 기술주 위주로의 상승이 참 두드러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좋았던 뉴욕 증시,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알파벳만이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랐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나왔던 이슈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좋았던 기술주, 하지만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CEO 같은 경우 앞으로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좀 멈출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AI를 향한 투자 규모를 보면 처음에는 100억 달러다라고 큰 금액을 질러놨다가 이걸 30억 달러로 줄였다가 이번 투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월가가 분석하기로는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캐파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오픈 AI가 선두를 달려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 다른 1위를 찾아보겠다라는 움직임으로 관측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젠슨왕 CEO의 눈이 어디로 향할지 저희와 함께 팔로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미 테슬라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에서 매수를 상향하며 지금 앞으로 17%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봤습니다. 앞으로의 상승룸은 어디까지 남아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팔로우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CNBC 측에서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나친 주가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주와 함께 흐름을 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도 주시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이번 주 신제품 라인업을 줄줄이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맥북 네오가 나왔습니다. 저가형 노트북 시장을 정조준한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은 오늘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줬는데요. JP모건 CEO는 오늘의 반등 너무 이를 수도 있다라고 약간은 경고하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슈가 좀 소화가 되고 있고 오늘의 증시 흐름은 무난하지만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기술주의 상승이 참 두드러지는 하루입니다. 엔비디아 장중 흐름 한번 관측해 보신다면 1.52% 오른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나 짙은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것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론 5%대 올랐고 AMD도 나란히 5%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짙은 초록불 켜냈다라는 점 체크하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팔란티어도 큰 폭으로 올랐네요. 이렇게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줬다면 기술주와 약간은 멀리 있는 섹터 에너지는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대 낙폭 받아간다라는 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안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는 약간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에너지주뿐만 아니라 주춤했던 쪽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화했고 또 앞서 언급이 됐던 비트코인의 반등을 소화하면서 은행주는 약세, 코인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은행에 의해서 위협받고 약화하고 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오늘 은행주는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받아갑니다. JP모건과 함께 여러 은행주들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는 흐름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모더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술 특허 분쟁에 대한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는 모더나 홀로 16%대 강세 시연했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간밤 업데이트 됐던 유가 관련 소식들 함께 체크하러 다음 장 넘어가 보시죠. 국제유가가 이번 주 들어서 첫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WTI와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을 지나갔다라는 장중 흐름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마감가 기준으로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을 관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번 주 첫 하락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중동에서의 긴장감은 불씨가 살아있긴 하지만 약간은 꺼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긴장이 고조됐던 것 한 포인트로 정리를 해본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라는 사실 계속해서 뉴스로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을 미국 측에서 보호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소화하면서 뉴욕 증시 약간은 반등을 시작하려는 기조를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반등불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이란의 이 분쟁 합의를 위한 물밑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뉴스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반등불을 켜낸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이 유조선을 호위하고 그리고 IDFC 유조선 보험 지원을 약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이란이 물밑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성 뉴스로 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우려해볼 만한 요인은 미국과 이스라엘 측이 이란의 물밑 작업과 접촉에 좀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시기는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도 앞으로 수주 동안은 공격이 좀 지속되어야 한다, 강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JP모건 CEO의 말대로 이번 상승이 약간은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남아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가가 이번 주 들어서 첫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지금부터 중심 바로 잡으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키워드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을 쓰면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피디님 오늘 빨간색 옷 입고 나와주셨네요. 증시가 좀 올라주길 바라는 그런 네, 마음일까요? 오늘 정말 많이 올라야 되는 날이라서 네. 기온을 담아서 빨간색을 입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시원하게 또 반등에 성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뭐 야간 거래에서 뭐 선물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간밤 미국 증시 한 줄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이란 전쟁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국제 유가도 하락하면서 이제 기술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뭐 간밤에 나왔던 뉴스는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동 부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닐까라는 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하나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체크해 주시죠. 자,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토픽입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올라와 있고요. 또 고용과 서비스업 호조, 여기에 또 브로드컴의 실적까지 나오는 즉시 저희가 속보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좀 기습적으로 내놓은 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 안에 10에서 15%로 글로벌 관세를 올리겠다. 네. 어떤 시사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달에 대법원이 기존의 국가별 관세 정책의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1974년에 무역법 그 122조를 꺼내든 건데요. 이 법적 근거는 이제 최대 150일까지밖에 유효하지가 않은데 이 베센트 장관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150일 안에 이것들을 넘을 만한 이 법적 근거들을 자기가 다 찾아서 이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세 이슈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어제 뉴스에서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뭐 베센트 말대로 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확실성을 좀 초래한 이슈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또 관세 리스크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란 사태죠. 그래도 밤사이에 많이 완화됐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많이 진정되면서 상황이 좀 개선되는 듯한 느낌들이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란 당국은 지금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네.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물밑 협상을 요청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근데 이미 이란의 지금 지도부들을 계속적으로 사망하고 있는 와중에 그 군사력도 이제 약해지고 있을 뿐더러 그 군사 무기까지도 이제 계속 동인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네. 상황이 지속되게 될수록 이란 측에서는 이제 힘들 수밖에 없고 사실 그 이란에서도 그 이전에 그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없고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이란에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투정을 부린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제 협상 생각이 없고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냥 미사일 쏘고 이제 사실 치면- 그런 말도 안 해도 그쵸. 괜찮은 거죠. 그런 말 예. 자체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 한 것 자체가 내 말 좀 들어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이란 입장에서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수 있을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협상을 좀 하지 않을까 천천히라도 약간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가 간밤에 하락 전환이 됐었죠.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다가 간밤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친 상태인데 국제 유가는 좀 상승세가 진정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엔 좀 이른 네, 단계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가 오를 거를 모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 이란을 친 것 자체가 아무래도 중간선거 전에 자기의 리더십을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한 행동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그러면 뭐 브렌트유가 한 $80까지 오를 것도 어느 정도 이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 그쵸.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건가요? 생각합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유가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슈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것들을 이미 예상은 한 번쯤은 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차례대로 발표됐었죠. 제조업도 잘 나와줬는데 고용과 서비스업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국의 경제 상황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부분들이 시사되고 있는데 고용 지표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어젯밤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이제 원래는 예상은 5만 명이었는데 6만 3천 명으로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증가폭도 이게 상당한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 1월에 제가 그때 나와서도 이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시장 예상치가 4만 8천 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2만 2천 명이 나오면서 좀 잘못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뉴스를 봤을 때 좀 민간 지표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목요일에도 이제 지표 발표가 있죠. 오늘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 예정이기도 하고 금요일에도 이제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고용 지표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지금 이제 유가가 오르고 물가 압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나오고 인하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용 지표가 사실 조금 못 나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전쟁 이슈를 조금 더 크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이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하시던 도중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방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EPS는 2.05달러, 그리고 또 매출은 193억 1천만 달러로 나오면서 둘 다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와주네요. 다행입니다. 다만 주가 흐름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오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음전돼서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점. 다시 한번 정해드리면 브로드컴의 실적,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 네, 지금 자막으로 또 나가고 있네요. EPS와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 중이었는데 네, 또다시 양전을 한 상태네요. 어쨌든 보합권에서 오가고 있다는 점.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와줬는데 엔비디아 때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방향성을 좀 명확히 잡은 상태는 아니고 지금 투자자들 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브로드컴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근데 브로드컴 실적이 시장 외에서 이제 보합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12월에 우리가 브로드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다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CEO가 나와서 어닝콜에서 했던 말로 예, 인해서 그렇죠.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가져왔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닝콜을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가 주가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브로드컴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이유는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서 이 XPU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마진이 조금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우려가 그렇죠.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이 좀 마진율이 올라오는지가 가장 큰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는 마진 하락이 이제 77% 선에서 이제 이번에 멈췄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AI 칩을 많이 팔면서도 뭐 공정 효율화를 통해서 마진율을 방어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마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마진 회복 로드맵을 다시 한번 그려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 AI 매출인데요. 지금 단순히 이제 뭐 가이던스를 맞췄다라는 게 아니라 뭐 구글이나 메타나 빅테크 같은 이러한 기업들 외에도 또 얼마나 큰 주문을 받아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AI 투자가 지속될 또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주잔고가 실제 얼마나 매출에 빠르게 잡히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평가는 최근에 브로드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 커스텀 에이직 시장에서의 독점률을 좀 높게 평가하면서 475불 정도를 예상을 했고 아마 HBC에서는 450불 상향 그리고 또 CT에서도 458불 그리고 번스타인도 475달러로
이제 지금보다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좀 우리가 좀 아직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닝콜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에 예. 따라서 크게 주가 등락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를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어닝콜은 또 잠시 후에 진행이 되죠. 관련 발언들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브로드컴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요. 에비타가 조금 아쉬우네요. 에비타가 이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2분기 매출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는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점. 여기에 또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승인했다라고 하니까요. 해당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컴의 지금 주가 흐름은 이제 오가면서 현재 강보합권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기업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누어 볼까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엔비디아 준비해 주셨네요. 네, 엔비디아 맞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억만장자 투자자 중에 레오 코브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인물이 이 엔비디아 주식을 약 10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확실하게 AI 지금 거품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뭐 인공지능의 장기 전망에 대한 강한 확신을 조금 표명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GT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GTC에서 이제 주가를 좀 살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8개월 동안 횡보를 하던 엔비디아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특히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GTC 이후에 3개월 동안 이 엔비디아 주가가 반도체 지수보다 조금 잘 아웃퍼폼 예. 했던 이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GTC가 16일에 열리는데 이때 어떤 이야기로 하면서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웰스파고에서 이 GTC 프리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가 바로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입니다. 뭐 우리가 베라 루빈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에 이 GTC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리고 또 젠슨 왕이 또 어떤 언급을 해주는지에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특히 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블랙엘 기반으로 GPU 대비해서 AI 성능이 연산 성능이 약 3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이제 웰스파고가 엔비디아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65달러로 이제 상향을 하면서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GTC를 앞두고 지금 엔비디아를 한 번 더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었죠. 그래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회복되면서 다시 200달러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니까요. GTC를 계기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코스트코를 찝어주셨는데 이제 내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올해를 돌이켜 봤을 때 주가 흐름도 좀 안정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코스트코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코스트코가 이 YTD 기준으로 한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약보합권에 머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앞두고 조금 관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장이 좋을 때는 잠시 쉬어가고 맞아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든든하게 버텨주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트코 같이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와주는 종목들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되면 좀 잠깐 대피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요즘에 이제 기술주들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실적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지금 밸류가 좀 비싸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또 이번 매출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못 나올 경우에 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를 기대해 볼 만한 점은 코스트코가 이제 현금이 쌓이게 되면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을 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 보유액이 지금 14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어닝 콜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제 주주환원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는지 만약에 특별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번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GTC를 앞두고 그리고 코스트코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만큼 잘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